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지역의 한 시의원이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우려되는 휴가철을 맞아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신속한 현장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양의 한 계곡.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을 시민들이 물 밖으로 건져냅니다.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은 다름 아닌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박 의원은 평소 독학으로 배운 심폐소생술로 지금까지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넷이나 매개체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8월로 접어들면서 강과 계곡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까지 도내 119 상황실로 접수된 여름철 순환사고 신고는 70건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사망사고 대부분이 강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물놀이 안전사고와 직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해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무리한 구조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19에 먼저 신고를 하여 주시고 성급하게 물속으로 뛰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명장비 착용과 사전 준비운동 실시 등 안전수칙 준수는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막바지 휴가철 물놀이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군이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관련 보고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우주항공과 관광휴양 등 27개 부문에서 대응 과제를 발굴했다며 사업 추진에 2조 1,000억여 원을 들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전남도와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이번 국정과제를 군정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로 삼겠다며 필요 예산의 경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년 전 여름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갇혔다 의식불명에 빠진 4살 아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아동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만큼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폭염에 달궈진 통학버스에 8시간 넘게 갇혀있다 의식불명에 빠진 당시 4살 채모군. 꼭 1년이 지나 5살이 됐지만 최근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선 나왔지만 음식물 섭취도 호흡도 계속 차가운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때 방학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나긴 해요. 밖에 이렇게 차 타고 나가서 하는 활동을 전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병실에 누운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게 하는 기나긴 간호는 가족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친척에게 맡겨야 하는 등 가족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아버지는 일을 그만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집은 집대로 지금 사실 애는 애대로 사실 뭐 개업이라든지 우리 보살피는 건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병원 생활을 언제까지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버틸 수 있을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동포인 채구는 외국인 신분이라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가 3년 만에 여수해양경찰서로 명칭이 복원됐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에 속해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어제부터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함에 따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해양경찰서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해양경찰교육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여수해경의 경우 기존 정보수사과가 정보과와 수사과로 각각 분리되면서
전체 정원이 기존보다 29명 증가한 436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해경 해체 이후 경찰 등으로 소속을 옮겼던 인력의 복귀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인원 충원은 다음 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흑산홍어는 그물로 잡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낚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우럭 등 양식업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현대식 홍어잡이 준하계 원조라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에서 회속선으로 2시간 거리, 해산물 등 각종 물산이 풍부하다는 이름의 신안군 다물도입니다. 이를 넘긴 주민은 반세기 전 홍어잡이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지나 가면은 홍해를 그때는 뭐로 어떻게 했냐면 키로로 달아서 샀거든. 응? 그래서 가서 한 대서 칠까봐요 홍해. 홍어 준항 미끼는 황강다리, 가자미, 오징어 등 긴 낚싯줄에 대략 3m 간격에 하나씩 30여 개의 낚시를 매달고 낚시 사이사이 짝돌이라는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졌다가 걷어올렸습니다. 잡은 홍어들은 가만히 10마리 단위로 싸서 목포며 영산포로 팔려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당시 홍어 한 마리당 가격은 담배값의 2~3배 정도. 명칭도 흑산 홍어가 아닌 다물도 홍어로 불릴 만큼 풍어를 이루었습니다. 그냥 먹게 막 썰어도 먹고 쪄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안 비쌌을게. 쪄도 먹고 그냥 비서도 먹고 이제 뭐도 나나도 먹고 그래. 걸낚시로 불리는 미끼가 필요 없는 칠자 모양의 빈 바늘 낚시가 등장했고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다물도 주민들은 홍어잡이 대신 우럭과 전복 양식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북적이던 시절은 가고 이제 남은 홍어잡이 여서는 흑산도 권역을 통틀어 6척. 그나마 어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양은 180톤으로 묶였습니다. 다물도와 더불어 삭힌 홍어가 유래된 영산포 역시 고려말 섬을 비우라는 공도 정책에 고향을 떠난 흑산도 부속섬인 영산도 주민들이 정착에 이름 붙여진 곳. 남도의 명물 흑산홍어는 일품의 맛만큼 깊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시민의 상 후보자를 다음 달 24일까지 접수합니다. 추천 부문은 교육과학과 체육진흥, 사회복지와 환경지역개발 등 7개 부문으로 추천자는 시의원과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그리고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체장, 50인 이상의 연설을 받은 개인입니다. 광양시는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합의와 다수결의 원칙으로 실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순천시민 원탁 토론회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수계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할 시민 150명을 모집합니다. 토론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회의 개최 전까지 순천시에 접수하면 되며 당일 결정된 시책은 순천시의 실제 정책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여수시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대다수 의원들이 현안 사업과 주요 안건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의에 임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협은 특히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타당한 지적을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며 여수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우박 피해로 올해 월등복숭아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월등복사꿀 영농조합법인은 최근 이사회에서 현재 1,000톤 이상의 복숭아가 피해를 입는 등 생산량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매년 8월 첫째 주에 개최되던 복숭아 축제를 취소하고 대신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농가별로 복숭아 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월등복숭아 축제에서는 100톤 상당의 복숭아를 현장 판매해 5억 5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와 상추 100g 가격이 각각 5,500원과 1,000원으로 2주 전과 비교해 80% 이상 올랐으며 오이와 호박 가격 역시 출하 부진으로 많게는 2,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본격적인 핵과일 출하로 수박 가격은 12,000원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공사는 이와 관련해 이상기후와 휴가철의 영향으로 당분간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자 광양시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쿨맵시 입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광양시는 여름철 쿨맵시를 입을 경우 2도씨의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가정이나 직장에서 냉방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맵시는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을 뜻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거리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쿨맵시 입기 실천 운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양 황금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광양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상쾌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다른 안개 없이 시야도 탁 트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오늘도 더위 기세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한낮에 서울 32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에 최고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 북부에 20에서 60, 충청 남부와 영동,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밤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영서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특보까지 발효되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1도, 울산 21.7도 등 동쪽 지역은 주로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 32도, 부산 2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쳤다가 주말부터 다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